드디어 이제 하락을 끊어내고 3대 지수가 모두 함께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중간에 약간 좀 흔들리기도 했지만 종가상 모두 1% 이상의 강세고 나스닥 지수는 2% 넘는 상승권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리 시장에 영향이 큰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도 2% 가까이 올랐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무려 3%의 급반등세를 보여줬습니다. 두 가지 이슈 상방 압력을 가해했다고 분석이 되는데 소비자 물가지수 무난하게 나왔다라는 내용, 그리고 은행주의 반등입니다. 은행주가 정말 다행스럽게 중소형 은행주도 반등을 했는데 대형 은행주가 손잡고 같이 반등을 시연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낙폭을 다 돌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파산을 이어서 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이었는데 그게 많이 잦아들면서 이 두 자릿수의 상승률로 마감이 됐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CEO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만큼 예금의 대량 인출이 없었다고 선을 그었고요. 우리는 JP모건 등으로부터 자금 수여를 받아서 유동성 풍부하다고 우려했던 유동성에 대한 부분을 좀 해소시켜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다른 기업들의 상승세를 이끌은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 당국의 예금 보호 조치가 지금 바로 발표가 됐죠. 그로 인해서 예금 인출이 제한적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다고 그 월가에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소형 쪽에서 예치했던 금을 빼서 대형으로 넘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보도가 같이 나옵니다. 대형 은행 쪽은 오히려 예금이 들어오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월가에서 나옵니다. 어찌되었던 시스템 리스크로의 전이 대형 은행까지 무너지는가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많이 누그러지는 모습이 간밤 미증시의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살짝 위험할 뻔했었거든요. 장중 약세 요인은 한 두 가지 정도는 있었습니다. 러시아랑 미국의 관계가 이제 갈등이 더 심화되는 건가라는 그 우려감이 있었던 게 러시아 전투기가 흑해에서 미국의 드론, 이 정찰병으로 추정되는 드론을 요격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시장이 빠지더라고요. 근데 바로 이어서 러시아에서 이제 부인을 했습니다. 무기 이용한 공격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러면 추가 이 충돌 가능성이 적겠구나라는 심리가 확산되면서 그때부터 시장 다시 한번 반등을 시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 은행 이슈가 완전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기 어렵다고 보는 시각들이 여전합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에서는요, 원래는 중소형 그 은행 한 6군데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전격적으로 그 은행 포함해서 미국의 전체 은행에 대해서 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강등했는데 원래는 안정적이었거든요. 이걸 부정적으로 이번에 하향 조정했습니다. 물론 지금 신용평가사 등에서 미국에 대한 은행에 대해 우려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시아 은행권까지 영향을 미치는가 그렇지 않다고 보는 시각들이 좀 많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 쪽에서 은행이 흔들리면 위험자산이 같이 흔들리기 때문에 앞으로 그 상황들 예의주시하셔야겠고요. 연준의 통화 긴축이 지속되면서 일부 미국 은행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부정적으로 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좀 볼까요? 미국의 은행이 위험하다. 그러면 재무부나 연준이 가만히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SVB 사태 여파로 인해서 금리 인상의 경로가 굉장히 이제 비둘기 시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번에 3월에 금리 인상 없고 동결이라고 관측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노무라 증권에서는 급기야 금리 인상 동결도 아니고 인하를 할 것이라고 굉장히 강하게 비둘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바로 FOMC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예의주시하셔야겠는데 시장의 시각은 계속해서 최종금리가 좀 낮아지고 있는 현재 구간입니다. 이 SVB 사태 시나리오별 정리를 어제 이제 해드렸는데요. 베스트 시나리오 경기도 타격 안 받고 은행 사태도 시스템 리스크 전이 없이 끝나는 이게 가장 좋겠지만 확률상으로는 베이스 시나리오가 높다고 월가나 IB 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베이스 시나리오대로 본다면 금융위기까지는 안 간다. 시스템 리스크까지는 안 가는데 그 사이의 과정이
상처는 남길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의 사태가 정말 완전히 끝나는지 여부는 계속 예의주시하셔야겠습니다. CPI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이 SVB 사태만 없었으면 CPI가 가장 먼저 봐야 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일 텐데 사실 이게 중요도가 시장의 이제 관점상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인데요. 보기는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연준의 통화정책 핵심은 물가를 보고 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 중요합니다. 자,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이제 헤드라인 수치는 확실히 이제 많이 이제 꺾이면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괜찮은 모습인데 여기 에너지가 초록색 부분 많이 줄었죠. 다행입니다.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유가가 그 전에 반짝 반등을 하면서 이 유가로 인해서 물가 올라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도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일단 불식되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다만 이 파란색이 문제죠. 여기가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계속해서 이 끈적끈적하게 올라가는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서비스 부분만 따로 떼서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서비스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여기도 파란색, 이게 바로 주거비인데요.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시각화해서 보시기 쉽도록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중립정도 이슈라고 시장에선 봅니다. 아주 좋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나쁘지도 않은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근데 CPI 상황 그 전년 동기 대비, 전월 동기 대비 모두 예상에 부합했습니다. 나쁘지 않죠. 그런데 코어 CPI가 전월비로 봤을 때는 예상보다 상회했습니다. 빠졌네요. 전월로 했을 때는 0.5%인데 0.4% 예상을 했거든요. 그것보다 좀 올랐고 그 전 수준보다 올랐습니다. 그 세부 항목들 중요한 부분만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면 서비스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문제죠. CPI에서 압도적으로 비중이 가장 높은 게 이 주거비입니다. 근데 주거가 잡히기는커녕 계속 이제 상승세를 지속하고 이 주거비 기준으로 봤을 때 0.8%면 사실 체감하기로는 굉장히 큰 폭의 상승입니다. 근데 주거비에 대해서는 또 역으로 생각을 하면 이미 시중 거래할 때는 많이 떨어져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죠. 그런데 이 시중 거래에 대한 그 데이터가 이 CPI에 반영되기까지는 시차가 늘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이렇게 잡히면 그 틀기가 쉽지 않은 게 주거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주거비만 잡히면 물가는 정말 괜찮겠구나라는 부분도 긍정적입니다. 근데 주거비 계속 보시긴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간밤 3대 지수 중에서 가장 크게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국채금리 같이 올랐습니다. 금리가 보통 오르면 나스닥 지수가 떨어지기 마련인데 왜 그랬을까요? 차트로 가지고 왔습니다.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2년물 국채금리가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에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금리라는 점 알고 계실 텐데 최근 이제 3거래일 동안 굉장히 많이 추락했습니다. 이때가 1980년도 블랙먼데이 이후에 최대 낙폭이 나온 건데요. 그리고 나서 간밤 오르긴 올랐습니다만 그동안 빠진 거 생각하면 올랐다고 보기 민망할 정도의 반등입니다. 시장은 여기에 주목하기보다는 앞으로 연준의 통화정책 경로에 더 주목을 했습니다. SVB 사태로 인해서 아무래도 민주당 내년 재선을 하려면 이거를 더 뱅크런까지 가지 않게 막아야 하겠다라는 관점에서 정치적으로 이 연준을 압박할 가능성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긴축이 아무래도 지금 경기가 불확실한데 더 강하게 긴축을 하겠어? 못할걸? 이라는 시장의 심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요. CME 페드워치 툴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어제도 보여드렸는데 최종금리단이 어제가 5.25%였었거든요. 이번 지나서 그 다음 달에 여기에 베팅이 됐었는데 이게 이제 0%로 간밤 확 줄었고요. 최종금리가 5%로 맞춰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 번 25bp 살짝 올리고 끝. 그리고 나서 가파르게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시각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피봇 기대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일종의 이제 핑계입니다. 긴축 때문에 은행은 위험하잖아. 그럼 긴축 못할 거야. 이렇게 이제 핑계거리를 만들고 있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 현재 국면입니다. 특징주 정리해봤는데요. 메타가 또 7% 간밤 급반등을 했습니다. 금리에 대한 경로가
비둘기파적으로 바뀌면서 메타나 테슬라가 올랐을까? 아니면 개별 이슈로 올랐을까? 지금 달걀이냐? 닭이냐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헤드라인상 이런 분석입니다. 추가 정리해고 발표를 했는데 정리해고 하면 앞으로 재무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입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나스닥 상승해서 테슬라가 반등한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요. 중국 내에서 차량 등록수가 증가해서 테슬라가 5% 올랐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만 올랐고 나머지 뭐 GM, 포드도 많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특히 다른 전기차, 이제 중국 관련 기업들의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이제 완성차까지 떨어진 이유는 가격 인하 경쟁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자리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셔야겠고요. 이건 또 우리나라에서 이제 관심을 많이 받았던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부정 의사가 나와서 따로 정리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간밤 트위터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한국의 언론 보도사 이 보도 틀렸다. 테슬라와 비아디의 관계는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트위터를 올렸습니다. 이건 사실 이제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한 H 언론사의 보도 내용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이 내용입니다. 유럽 시장에서 테슬라와 비아디 배터리 거래 중단하고 우리나라 LG와의 밀월 관계가 더 깊어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였는데 이걸 이제 부정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계속 좀 체크는 해보셔야겠고요. 자, 오늘의 뜨거운 화제, 챗GPT 4버전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유료 버전이라서 제가 뭐 직접 하지는 못하고 왔는데요. 조금 전에 공개를 했거든요. 근데 이 만든 회사가 오픈 AI죠. 오픈 AI 홈페이지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이 챗 GPT 시연하는 것을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을 했는데 그거 보고 왔습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 체크해 드릴 거고요. 이제 AI 테마가 같이 오르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금리에 대한 인하 기대감으로 인해서 반응을 크게 보였던 건 SNS, 빅테크, 메타버스 테마였고 반도체 장비가 또 AI하고 엮이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밖에 풍력 발전이 그 전날에 굉장히 크게 빠졌거든요. 그 SBB 사태로 인해서 SBB가 스타트업 기업들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줬잖아요. 그런데 이런 신재생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그러면 자금 줄 끊기나? 라는 우려감으로 풍력이 급락을 했었는데 일단 그 급락을 끊어내고 반등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반면에 리오프닝 관련 여행 항공 테마 빠졌고요. 태양광 발전은 좀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챗GPT 이야기를 해볼까요?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예상보다 조금 더 빠르게 출시를 한 건데요. 다중 모드가 얼마나 적용이 됐을까가 가장 큰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멀티모달이라고 하죠. 텍스트 외에 음성이나 이미지, 다른 것들을 얼마나 더 적용을 시켜서 보여줄까라는 거였는데 이 출력 측면에서 이미지를 하지는 않았지만 입력 단계에서 텍스트와 함께 이미지를 같이 입력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화를 챗GPT와 나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길 안내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이제 오픈 AI의 설명에 의하면 그 전 버전보다 신뢰도가 더 올라갔고 창의도도 더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모건 스탠리에서는 이 부분을 좀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GPT를 활용한 내부 챗봇 시험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직원들에게 정보를 챗GPT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정보 이런 취합하는 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이제 사용자 측면에서 적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재 국면이죠. 그리고 엔비디아, 간밤 또 주목을 크게 받았는데 지금 오픈 AI 요거 만드는 회사하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이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엔비디아와 맞손을 잡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1월에 이거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죠. 그 구글 같은 경우에는 자체 칩이 있습니다.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체 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엔비디아 GPT 사용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고 지금 한 2달 좀 안 됐죠. 이 수순을 이제 밟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하나 이야기를 풀어볼 텐데 TSMC의 월 매출 신기록 행진이 실적으로 찍히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2월 24일 당잠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AI 수요 덕분에 TSMC 공장이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게 포착된다라는 점, 이 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2달 연속 달 기준으로
신기록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챗 GPT의 열풍으로 인해서 AI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반도체 GPU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사측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계속 따라가 보셔야겠죠. 자리에 옮겨서 시장 분위기 쭉 정리하면서 이제 반도체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좀 분위기가 소위 이제 처참한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하락한 종목 수가 역대 최대였습니다. 너무 심하게 빠졌죠. 올라간 종목 찾기가 정말 어려운 분위기였고요. 우리나라 시장뿐만이 아니라 일본과 홍콩 증시도 같이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SBB 사태에 대한 여파는 알고 계실 텐데 크레디트 스위스 위기설이 중간에 들려오면서 시장의 낙폭을 확대했다는 보도입니다. 어제 크레디트 스위스에 대해서 당잠사에서 다 체크를 해드렸고요.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금융에 대한 위기설이 나왔는데 이게 우리 시장 한 점심 이전에 이게 추가됐거든요. 연간 결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기한에 제출을 하지 않으면서 진짜 위기인가? 라는 그 우려감이 퍼지면서 이 아시아권이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나마 선방했던 게 중국 본토 증시, 상하이 지수가 0.7% 빠지는 데 그쳤는데요. 특히 커투앙판이라는 그 기술주 중심의 지수는 오히려 3% 급등했습니다. 이상해서 찾아봤는데요. 중국 내에서 과학기술 자립 의지가 있습니다. 이쪽에 기술 지원금을 많이 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여기에 챗GPT의 반도체주 강세도 있었습니다. 반도체 장비 대표 기업인 그 나우라라는 기업이 5.8% 전거래를 올랐고요. 그리고 SMIC도 무려 7%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를 핵심 이슈로 놓고 다시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제 우리 시장 마치고 시간 외거래에서 올랐던 종목들도 시스템 반도체 쪽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나라는 이제 밸류체인들 쭉 정리를 해봤는데 종합반도체 IDM이랑 파운드리 하는 쪽 TSMC가 압도적으로 높지만 삼성전자도 하고 있고요. 밸류체인 보시면 이제 TSMC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라는 걸 보신다면 밸류체인을 보셔야겠고 팹리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AI 인공지능 연산을 위해서는 이 시스템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알고 계실 텐데 팹리스에 해당되는 기업이 여기에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칩리스라고 하죠. 디자인 하우스에 대한 주목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몇 개 기업이 디자인 하우스가 있는데요. 이 점도 뒤로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가 무엇인가 먼저 정리를 해봐야겠죠. 엔비디아가 설계도를 주면 TSMC가 제조를 하겠죠. 이 중간 단계, 중개 역할을 하는 일종의 시스템 반도체의 허리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디자인 하우스입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은 이 정도가 되고요. 아마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땐 코아시아가 1위 기업일 겁니다.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보시면 대만이 한 50% 이상 차지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그 다음이고 디자인하우스 합종 연횡의 사례를 보시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 코아시아는 진작부터 그 인수합병을 통해서 몸집을 불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실적이 나오는 사이즈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수요가 늘어나면 실적이 더 올라갈 것이라는 일단 기대감이 시장에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내용들 쭉 정리해 보셔야겠고요. 은행커의 당잠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